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효성 TLC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 업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우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무겁지만 좀 오래 보고 가면 한 3분기 정도 가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고 했는데 그 당시의 리포트도 현재 리포트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다시 리뷰해 드리는 이유는 그때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하고 과정이 크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면 목표가는 또 얼마까지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3일 연휴가 많이 지나갔죠. 그동안 뉴스도 많이 나고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종목에 대한 뉴스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스판덱스는 비즈니스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업사이클로 간다는 건 당연히 1분기 전부터 나와 있던 리포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중국과 인도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리포트할 때마다 가동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본격적인 상업 가동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급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업적이나 실적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치가 어떤 걸로 나온 거겠습니까? 바로 1분기 영업이익의 개선도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693억 원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 재고자산 151억 원 빼고 나면 컨센서스가 맞아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예측을 맞췄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만 맞췄어도 충분히 예를 들면 주가는 제대로 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동안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선반영되고 약간 눌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하나 인기가 별로 없었던가요? 원래 우리가 1분기에는 2차전지 분야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아마 지금쯤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발생할 거고요. 개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영업이익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원재료가 좀 많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가형 물량인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바로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크게 개선을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포커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경쟁 회사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제가 지난번 분기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거의 22개에서 13개 정도로 줄었고요. 그 중에서 이 과정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증설을 시행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효성 TNC하고 후아펑이라는 중국 회사인데 이 두 개가 탑티어 1,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사만 증설을 하고 가동을 시작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시작 독점적 위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서 마진율을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단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품의 질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이엔드가 있고 미들, 로우엔드 쪽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같은 동급에서는 바로 가격 경쟁력인데 거기서 수요가 상당히 어떻게 돼요? 많아야 생산량이 많아 단가 조정을 하잖아요.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승부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리오프닝 하면서 상당히 수요가 폭발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접근하면 아주 쉽겠다.
여성 TNC의 우리 영업이익과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제조업은 늘 3분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 보통 1분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분기에는 우리 업황이 개선될 거냐 아니냐, 그래서 흑자가 전환이 되냐 아니냐, 작년보다 괜찮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분기의 실적이나 쿼터를 보고 결과를 보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영업과 마케팅 생산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마 경영 전략의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항상 제조업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가장 피크를 치게 만드는 그런 경영 실적을 보통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데, 그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2021년도의 수준하고 상당히 유사한 정도의 매출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참고하셔서 지금 그러면 1분기에 상당히, 예를 들면 전분기 대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잖아요. 그거보다 플러스가 좀 더 업사이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도 괜찮을 거고 3분기는 더더욱 괜찮을 거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 효성 TNC하고 탑 티어 1, 2다 수로 경쟁하는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중국 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면 틀림없지만, 글로벌에서는 효성 TNC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엔드 쪽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제가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업에서는 재고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캐파는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출 가격이 상당히 업사이드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주력으로 가고 있는 상품들, 지금은 약간 중저가형들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가동률은 올라가고 재고는 감소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원재료 가격들이 급등해서 올라가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그냥 고정돼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도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에 점수를 가장 많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량이 떨어지고, 재고량이 이미 다 환입이 끝나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단가 조정이 더욱더 가능해지는 모습도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이죠. 공장에 재고가 없어요. 새로 주문을 하세요. 우리는 오더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재고가 많을 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있는 거 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니까 올해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 정도 수준의 매출을 가지고 예상치를 잡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이 정도 대의 매출 양이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성장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목표가가. 그러니까 이 정도 채우는 건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기 매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펀드나 기관, 이런 곳에서 자금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증시의 수급 현황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충분하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되냐면, 2달 정도만 달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수급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글쎄요, 영업이익 발표가 나오면 보통 빠지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업황이 개선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달려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귀여움을 통하죠. 반대로 하락할 때도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은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해서 동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리포트 한번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분이 우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리뷰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 현황은 이렇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리포트가 나오거나 보충 리포트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가로 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5월 첫 번째 워킹데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근로하는데 지루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 가볍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